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고2 10월 학평 수학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수학원도 수학2도 섞여 있고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니까 복습도 꾸준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점부터 3점까지, 그러니까 2점부터 4점까지 쭉 볼만한 것들 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 1번은 유리수지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드릴 말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극한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습관을 어떻게 들였으면 좋겠냐면 일단 영인자가 아닌 거, 그러니까 부모 분자를 0으로 안 만드는 그런 인수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은 미리 수렴하는 꼴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그럼 얘가 4로 어차피 수렴을 할 거니까 그냥 여기에 넘겨서 12. 그래서 F'2가 12다 라는 거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번은 주기 잘 알 거고 4번도 그래프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도 뭐 샌드위치 정리하는 거니까 부등식의 모든 변에 x를 곱해줘서 극한을 취해주면 2분의 3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째 항 양수고요. 공차도 3이에요. 모든 항이 다 양수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은 우리가 합을 웬만하면 많이 다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곱이 나올 때가 좀 있어요. 자, 근데 뭐 평가원이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 자, 곱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등차 중앙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는 없나? 요 정도 생각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A3 빼기 3, A3 더하기 3이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A3의 제곱 빼기 9, 이게 70이다 라고 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3의 값은 양수니까 9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는데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직선 그리고 곡선 이것들이 짬뽕된 함수, 그게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거는 직선이 곡선의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x라는 거에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을 건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접점이 x는 2다 라고 생각하시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에서 자, 두 식을 빼세요. 그럼 b-1의 x 그 다음에 2a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지금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럼 b와 a의 값이 자동적으로 잘 결정이 되면서 f2도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잘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답은 0,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지금 SN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A1과 A5를 더하라는 거니까 굳이 AN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래서 수열학과 일반항의 관계를 통해 A1이 S1이죠. 얘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A5라는 거는 S5에서 S4를 뺍시다. 그럼 5 넣고 4 넣고 서로 뺄 수 있죠. 그래서 5 넣으면 6분의 1, 5분의 1 빼면은 마이너스 30분의 1이 잘 나오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15분의 7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계산을 좀 줄여나가도록 풀이를 설정하는 게 나중을 보면 좋습니다. 자, 9번도 뭐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A랑 O 뭐 대입해가지고 각각 알아내면 될 것 같고 10번도 공비 알아낸 다음에 그냥 합공식 쓰는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변환. 이거 1년 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계속해서 각변환에 대한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3분의 8이다를 결국 얻어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 자, 12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너희가 항상 익숙하지 않으면 대입해본다, 나열해본다 라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K가 1부터 N까지는 우리가 공식으로 많이 처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EN-1를 넣어가지고 공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지만 우리 나열을 해보면 A의 EN은 그대로 있고요. 이쪽은 1부터 EN-1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한 거고 이쪽은 A1부터 A의 EN-1까지의 모든 항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넘기면 S의 EN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A의 1부터
A의 2n까지의 합으로 좌변이 변하게 되고 얘만 남겠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양 끝항의 합이 2n, 그래서 평균이 n. 그리고 항의 개수는 2n-1. 이렇게 되니 n에다가 5를 넣어주면은 문제에서 구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잘 완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5 넣으면 5, 9, 45 해가지고 답을 1번으로 처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점짜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잔계산 없이 넘어가느냐가 나중에 공부할 때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칠판 지우고 나서 뭐 13번, 14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x좌표가 양수인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y는 x 플러스 1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x좌표가 양수인 지점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P로서 인정을 하시면 뭐 a, a 플러스 1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원점과 이루는 이제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인데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잘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 회전시켜가지고 일치하면 이제 둘이 뺐을 때 6세타가 계속해서 한 바퀴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세타는 당연히 3분의 n파이 나올 건데 이게 1/4분면이 되도록 하려면 세타는 3분의 파이 딱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3분의 파이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60도라는 소린데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밑변과 높이가 a랑 a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1대 루트 3의 비율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a 대 a 플러스 1이 1대 루트 3. 자, 그럼 a 플러스 1이 루트 3a 니까 a가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 볼게요.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f0을 구해라. 자,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나조건에는 f4가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f4는 2라는 게 이 가조건에서 주어진 식에서도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면 이게 4 넣으면은 9, 3 빼기 1이니까 2인가요? 2f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지금 4 넣어가지고 뭐 16 더하기 4a 플러스 b. 그래서 뭐 관계식 하나는 나왔네요. 자,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를 써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그래서 fx를 일단 뭐 이렇게 좀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가 0 될 땐 정의가 안 되는데 그 빵꾸 뚫린 지점을 어떻게든 함수값으로 좀 채워놔봐. 연속이니까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요 극한값이 x가 0으로 갈 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0으로 보내볼까요? 0으로 보냈을 때 이게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x 남을 거고 그 다음 위에는 이렇게 그대로의 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유리화를 시키면 그 잔재가 남는다 그래요. 여기 분모를 유리화시킨 이유는 우리가 분자에 있는 인수랑 지우기 위해서요. 근데 얘가 왜 0으로 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x가 0으로 갈 때 1 빼기 1이라서 0이잖아요. 그쵸? 근데 유리화를 하는 순간 부호가 반대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해줄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즉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준 거예요. 근데 분모에 있던 2는 얘랑 연산이 돼서 2x로 바뀌었고 분자에 있던 2는 남아있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세요. 약분을 해주세요. 자, 이게 지금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돼서 b는 0이겠죠. 그럼 이쪽에다 0을 넣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2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고 이게 지금 f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제곱 빼기 3x에다가 0을 넣으니까 f0은 마이너스 3 하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번도 뭐 연속함수
분수인 함수, 연속성 유료화해서 잘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칠판 지우고 나서 15번부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n, 이보다 크거나 같네요. 이거에 대하여 사인 5분의 n파이의 n제곱 근. 자, 항상 이런 발문이 나오면 근은 근인데 n제곱 해서 얘가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 다음 얘가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주기가 n에 관한 함수로 보면 주기가 지금 10이에요, 10. 근데 시그마 n부터 2, n은 2부터 10까지 넣으라고 했으니까 딱 한 주기만 그래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n에다가 1부터 쭉 넣어보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5분의 6, 5분의 7, 5분의 8, 5분의 9, 5분의 10 하고 모든 점들의 부호가 그래프상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로 바뀌건 나중 가면 3차 함수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부호를 잘 파악하시면 된다. 자, 근데 얘는 1이니까 없고 2는 양수고 짝수인 상황이니까 두 개를 내뿜고 홀수는 1, 짝수 양수 2, 얘는 1, 얘는 몇이죠? 2, 3, 4, 5, 6이니까 0이네요. 그래서 얘는 7, 8, 9, 10. 자, 이게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3, 6, 9 해서 5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2라서 좀 많이 봐줬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3 가면 이거 3점입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1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이 있어요. 대소관계는 안 나와 있고.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로그의 밑변한 성질, 밑변한 공식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로그끼리의 곱 그리고 로그가 분모에 들어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밑변한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얘는요, 로그가 분모에 있다. 그럼 진수와 밑의 자리를 바꾸면 얘가 역수로,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4, 로그 2의 m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제가 전개를 하게 되면 4에다가 로그 n의 4 그리고 로그 2의 m 될 거고, 다시 한번 전개했을 때 로그 n의 4 로그 2의 m 이게 지금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이 10인 상용 로그 잡아가지고 로그 2분의 로그 m, 로그 n분의 로그 4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로그끼리의 곱은 밑 있죠? 밑끼리 자리 바꾸세요. 자, 왜냐하면 이런 거야. 자,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는 얘를 로그 a, 로그 b, 로그 b, 로그 a 하고 약분하는 형태를 많이 다뤘을 거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합쳐보세요. 자,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칠게요. 그럼 로그 b의 b, 로그 a의 a 라서 결과적으로 이 밑끼리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 곱을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합치는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n과 2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럼 얘는 바로 2죠. 얘도 n과 2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럼 얘가 1이고요. 얘는 2예요. 자, 그러면 2가 넘어가서 6이 될 거고요. 이쪽에 8 있으니까 결국에 주어진 식, 이 식은 로그 n의 m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네요. 자, 그래서 결국 얘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쟤를 한번 읽어주면 n의 4분의 3제곱이 m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n의 세제곱이 m의 4제곱인데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우리 보통 어떤 기법을 쓰냐면 지수에 있는 최소 공배수를 뭔가
지수 부분에 넣어줘요. 그래서 n과 m을 다른 하나의 밑으로 통일시켜서 표현한다. 자, 그럼 얘들이 전부 다 1과 100 사이에 수여야 하는데 k값을 지정함에 따라서 m과 n도 결정이 되겠죠. 그럼 4제곱수 중에 제일 큰 거를 찾아야 m과 n의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k는 3이라고 결정하시면 n은 81, m은 27 나올 거니까 답은 108이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곱 그리고 로그의 분수 형태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암기해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1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가 파이보다 크다. 그리고 fx를 이렇게 실수 a에 대해서 정해주셨다. 그런데 구간 여기에서 fx가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뭐 존재하게끔 a를 쭉 설정해봐라.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최소값을 p라고 했을 때 딱 그 구간 내에서 f의 최대를 다시 한번 관찰해라. 그래서 p와 m 값을 구하고 둘이 곱해라. 이런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함수를 관찰하는 기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n축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합성함수 자체가 x라는 정역을 넣으면 속함수인 무언가 뭐 h라고 할까요? hx를 거쳐서 겉함수인 g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함수값을 일일이 찍어가면서 관찰하기엔, 치환해서 관찰하기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에서 요새는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프를 돌려서 관찰하는 기법이 좀 문제풀이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리고 그래프의 실질적인 형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이제 고2부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 자체를 제가 합성함수의 꼴로 표현을 해 볼 건데 얘는 일단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1차항이 sin x니까 sin x로 통일을 쭉 해주면 fx 자체가 마이너스 sin x를 제곱한 거,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sin x, 그리고 1끼리는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라는 이 겉함수와 sin x가 합성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겉함수를 그리세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은 속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곳만 그릴 겁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필요하니까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절편 하나랑 그 다음 뭐 0 있고 그 다음 1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x축, y축을 뒤집으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파이부터 a까지를 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가 원래 y축이 돼서 이제 x는 0이 돼야 되는데 x는 파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x축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파이부터는 요 선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한번 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관찰하는 거 잘 보세요. 파이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게 0을 겉함수에 넣은 것과 같다. 그래서 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x축 0에서부터 이렇게 빵꾸 뚫려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근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값인데 이걸 넣으면 0보다 조금 큰 값, x를 증가시켜오면, 자, x를 이쪽 방향으로 쭉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0,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값을 대입해 본다. 자,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이차함수 비슷한 모양으로 뭐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찍는 지점이 지금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은 2분의 3파인가요? 그래서 2분의 3파이에서 이렇게 최소값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다시 0부터 증가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될 거고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2파이까지의 양상. 자, 그러면 우리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내가 파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잡아야 최초로
fx가 최소값을 가질까인데 그냥 여기에서 끝났죠. 자, 그래서 p라는 걸 2분의 3파이로 설정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요 연두 색깔 그래프가 실제 y는 fx의 모양이에요. 자, 뭐 계속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갈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몇이죠? 1죠? 1,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게 뭐 있으니까 더 쭉 가세요. 그리고 나서 뭐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 반복될 거니까 요걸 이제 2파이 주기로 쭉 다시 반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파이까지 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속함수에다 주기함수를 넣으면 당연히 합성된 전체 함수도 주기함수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뭐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울 거지만 선대칭, 점대칭을 합성하면 그게 반드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이쪽 어디야? 2분의 3파이? 가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그럼 3등분을 해야 되니까 파이에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분의 7파이. 자, 근데 뭐 이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6분의 7파이를 넣어서 이렇게 탁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쪽에다 넣은가. 근데 뭐 거리고 말고 있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여기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y는 4분의 1 하고 알려진 상황. 자, 그럼 둘을 곱하면 8분의 3파이 해가지고 답이 1번으로 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돌려서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또한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k가 있어요. 그런데 곡선이 ax제곱 더하기 k 라고 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형태로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직선 y는 3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는 뭐 항상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기하 해석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염두에 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서 b라는 x좌표가 더 큰 점, 거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보자마자 역함수가 조금 등장하려나? a의 x제곱에다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로그 a의 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나올까? 하고 봤더니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임을 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b와 c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 자, 그래서 뭐 만나는 점 c라고 했고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d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절표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AB랑 AD랑 똑같대요. 그러면 AB, AD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일단은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뭐 X좌표는 2배 차이, Y좌표는 D부터 A까지 B까지 2배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BC랑 CD가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BC는 얘고요. CD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A에서 뭔가를 잊고 싶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 그 밑변에 이등분점이 돼 있으니까 꼭지각에서 쏘면은 수직 이등분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왜? 얘 3이니까 기울기 곧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래야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까지 도형 분석을 바로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랑 K를 곱한 값 했으니까 이제 도형 분석하고 나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A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좀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 아니면 좌표를 이용해서 어차피 연립방정식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A를 뭐 P 컴마로 둘까요? 그러면 3P 플러스 2 라고 이렇게 될 거고, 자, B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P, 3P, 그래서 P, 3P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P, 여기다 넣으면은 6P 플러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B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면 C라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6P 플러스 2, 2P다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알아낸 것 중에서 여기
A랑 C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를 뭐 관찰하면 되니까 뭐 얘에서 얘 빼고 쟤에서 쟤 뺄까요? 그러면 5p 플러스 2 분의 2p에서 저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부호를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가 결정이 돼버렸죠. 3p 플러스 6이 5p 플러스 2니까 이 p가 4네요. p가 2네요. 자, 그래서 p의 값을 2로 이렇게 잘 구했다. 자, 그러면 나한테 a랑 b라는 점이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a라는 2,8 그 다음 b라는 4,14 얘들을 대입해서 a랑 k 사이의 관계식을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를 넣으면 a의 제곱, 자, 8이라는 게 a의 제곱 더하기 k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넣으면 14라는 게 a의 4제곱 더하기 k예요. 그래서 두 식을 빼고 싶으니까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뺍시다. 그럼 a의 4제곱 빼기 a의 제곱이 6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a의 제곱이 3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연립방정식 풀었으니까 돌아가면 k는 5 하고 나올 거고, a와 k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5루트 3이라고 2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18번도 뭐 간단한 도형 분석과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한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잘 풀었으면 좋았겠네요. 칠판 지우고 나서 1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A, B가 2 그리고 B, C가 4인 삼각형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AC 위에 점 D를 콕 찍고 이제 얘의 외접원을 그린 거죠. 그랬을 때 원 C라고 하자. 근데 원 C가 BC랑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E 라고 했고요. B를 포함하지 않는 두 호 AD, DE. 자, 얘들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호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중심각의 원주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니까 각의 이등분선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옆변의 비율을 잘 반영해서 자, AD를 K, 그 다음에 CD를 EK 이렇게 비율 반영해서 좀 적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BD가 지금 루트 6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삼각형의 모든 변들이 다 결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K만 하면 되는데 자, 각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한 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한 것과 같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이 ABD에서 하면은 2에 2 루트 6, 그 다음에 4와 6과 마주보는 K 제곱 빼기. 자, 그게 아래쪽 삼각형에서 하면은 2에 4의 루트 6에 16, 6 빼기 K 제곱.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풀면 K가 결정이 되고 K가 결정이 되면 코사인 세타 값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4루트 6이 한 번에 약분이 돼서 여기 2가 남네요. 그럼 얘는 분자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2로 약분이 여기 4K 제곱인데 큰일 날 뻔했네. 2로 약분이 잘 되죠. 그래서 21을 2로 약분하면 11 마이너스 4K 제곱을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넘겼을 때 K 제곱이 1이네요. 자, 그래서 K는 길이니까 1이라고 알아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인 법칙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이제 K에다가 1을 다시 넣어주면은 4루트 6 분의 9 이렇게 돼서 4루트 2분의 3루트 3 하고 결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자, 여기 세타입니다. 빗변이 4루트 2, 밑변이 3루트 3인 직각삼각형 그려주세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32에서 27 빼니까 루트 5가 잘 나올 거고 결국 사인 세타의 값은 4루트 2분의 루트 5였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값이 있고 마주보는 K도 결정이 됐으니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인 세타 분의 K가
1이라고 봅시다. K. 분해니까 1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지름이죠. 자, 그러면 2라는 게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제곱을 하면 5분의 8파이. 이게 파이 r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3번에 잘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분석 문제를 읽으면서 작도해보고 길이를 잘 표시한 다음에 이제 저 도형의 상황이 나를 무슨 공식으로 이끌고 있는가 요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수 A에 대하여 fx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 2차 함수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네요. 그래서 fx는 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제가 그래프를 확정 지을 수 있고 이제 1보다 작을 때가 조금 문제네요. 절편이 하나 정해져 있긴 하지만 a의 값이 1보다 작냐 아니면은 1보다 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2차 함수의 개형이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x의 값이 x는 0에서 x는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0,f0과 t,ft 사이의 기울기를 내가 측정한다 라고 기하적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좀 보자 인데 기억을 보면 뭐 그냥 간단하게 대입만 해도 나옵니다. 자, a가 1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g1 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f1 1분의 f1 빼기 f0인가요? 그래서 1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은 a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a니까.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자, 근데 니은부터인데 지금 gt의 최대값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요 함수를 어떻게 구간별로 계속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gt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가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그리고 최대값이 1이 되도록 a값을 좀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x축이랑 y축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1도 표시해주고 2도 표시를 해줍시다. 그러면 제가 요 fx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 건데 1부터 2까지는 0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2부터는 1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합시다. 우리는 2차 함수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고 A가 어디에 있는 놈인지 모르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GT,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이 1이래요.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0,f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0,a를 지난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a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인데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이 지점이 어디에 있건 이쪽에 있건 이쪽에 있건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은 얘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자, 범위를 나눠서 봅시다.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 0,a가 찍힐 건데 거기에서 평균 변화율을 제일 최대로 키워봐라? 얘랑 연결하는 수밖에 없죠. 자, a가 0이라고 쳐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 위에 있다고 쳐도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얘를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은 이쪽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얘를 쭉 내릴 거예요. 그래서 GT의 최대값이 1이다 라는 소리는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라. 거기에 0,a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a일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과 a가 절편이었으니까 그래프를 마무리해주면 뭐 이렇게 그려지나요? 자, 그래서 니은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2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나는 0부터 2까지 그려요. 엥? 이게 기울기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기울기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느낌이 왔으니까 이제 한번 디귿도 해봅시다. 자, 지금 GK 플러스 1, GK 플러스 2 라는 게 있어요. X좌표가 1씩 떨어진 세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을 관찰을 했더니 싹 다 똑같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치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미리 정해진 지점을 그릴게요. 이쪽에 1과 2 인데, 자, 여기서 잘 봅시다. K가 0과 2 사이에요. 그러면 세 점이 어디에 찍힐까? 인데, 자, K 플러스 2는요, 2보다 큰 쪽에 찍히겠죠. 2와 4 사이에. 뭐 4 표시해주면 이쪽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점 하나가 찍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1인데, 자, 얘는 1부터 3 사이에요. 자, 여기 K 플러스 2입니다. 자, 얘는 K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럼 1부터 3 사이인데, K가 뭐 0과 1 사이라서 이쪽에 찍히면 2와 3 사이에 뭐 이렇게 찍힐 거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얘가 2와 3 사이면 1 떨어진 이곳에 찍힐 거고 기울기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K라는 거를 내가 이쪽 부분에 뭔가 형성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얘에서 1만큼 가면 절대로 찍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K는 0과 1 사이냐 1과 2 사이냐 가지고 고민을 하실 때 이렇게 0과 1 사이로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쪽 지점과 이쪽 지점에 딱 1 차이 나는, 그리고 또 빨간 색깔 함수값도 1 차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놈들은 다 1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됐고, 요때 K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봅시다. 내가 여기를 찍었고 여기를 찍었어. 그럼 당연히 1만큼 더 떨어져서 K라는 게 찍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이 우리가 찾는 K, FK, 저 이차함수의 식이 될 거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A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우리 0, GT는 0,A에서 그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그래서 0,F0, K, FK, 그 다음에 얘 다 한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제가 좀 이차함수를 그릴게요.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사실 평균값 정리라는 것도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함수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꿰뚫렸다. 근데 그 좌표가 0과 K다 라고 하면 얘랑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평행하도록 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를 찾아라 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얘네들 사이의 중점입니다. 요게 수학2를 조금 깊게 배운 친구들은 2차 함수가 평균값 정리 언제 만족하는지, 3차 함수의 특수한 직선을 그었을 때 평균값 정리 언제 만족하는지 정도는 2대1, 뭐 1대 루트 3, 2차 함수는 1대1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2차 함수의 식이 x-1, x-a인 걸 알고 a가 이쪽에 있는 것도 아는데 얘를 미분해서 2분의 k를 넣으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하면 뭐 고배 미분합시다. 2분의 k-a, 2분의 k-1이니까 k-a-1 얘가 지금 1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쪽에 함수값도 당연히 1이어야겠죠. 왜 여기 1이고 여기 1이어야 기울기 1이니까. 그래서 k를 넣었을 때 k-1, k-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샥 넘겨보면 k-a는 2인가요? 아, 그래서 이 k-2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k는 2분의 1이라고 했던 우리가 최초에 설정한 범위로 잘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k가 2분의 1이니까 a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결정이 됐죠. 아, 그래서 뭔가 좌표를 다 알아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었을 때 과연 만날 것인가? 인데 최소값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1 하고 뭐 a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뭐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거리 곱에 의해서 여기 거리가 지금 2분의 5를 절반으로 나눈 4분의 5니까 4분의 5를 제곱하면 여기 16분의 25가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이쪽에 y좌표가 될 거고 얘와 마이너스 2분의 3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8을 곱해주면은 16분의 24가 되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렇게 가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디귿 맞네요. 자, 그래서 디귿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 지금 0과 2 사이에서의 정역 하나 탕탕탕 놨을 때 싹 다 똑같다. 그래서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기울기는 1이어야 된다. 자, 여기에 찍힐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점을 한 직선 위에 만들고 나면은 이 점에서의 관계식이 유도가 되는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차함수의 성질 하나 이용해주고 그 다음 함수값을 이용해서 연립해주면은 A랑 K가 금방 결정이 된다. 그러면 A가 결정이 됐으니까 나는 최소값을 조사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고 괜찮은 문제 같아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이제 21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이 2 이상인 수열 AN이 있는데 그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점화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고2 요맘때쯤부터 좀 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고3 때 되면 더 매워지기는 하는데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점화식을 최대한 느끼고 분석하고 너희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라 라고 좀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정방향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둘 다 섞어 쓰는 게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1번도 둘 다 섞어 쓸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관계식이 있는데 지금 이게 되도록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A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저한테 관심은 일단 A5와 A6이라는 이웃한 두 항에 쏠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5가요. 여기에 들어가서 A6이 2분의 1 A5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A의 6은 2의 6은 A5다. 그래서 2를 더해 2의 5가 2다. A5는 1. 조건에 부합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A의 6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2배 하면 2A의 5 더하기 A1이 되는데 이때는 A5가 1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럼 얘는 2보다 작고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2보다 작은 거를 이제 더해야 되는 상황. 그럼 A5가 음수일 수가 있으려나? 인데 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봅시다. A1은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절반하고 그게 또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절반하고 계속 양수입니다.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럼 계속 양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A에는 모든 항이 양수다. 자, 점화관계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A에는 모든 항이 양수예요. 자, 그럼 0과 2 사이의 숫자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할 거니까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이게 2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자, 그래서 AO의 값은 1로서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쭉 가봅시다. 자, 우리가 어차피 A1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AO 1에서부터 쭉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를요, 다시 한번 구성을 하면, 자, 우리는 지금 AN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AN 플러스 1에서 AN. 즉, 이 식을 AN은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AN을 이 위의 조건을 따라간다고 치면 양변에 2를 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한 거를 2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2 곱하고 A1을 뺄까요? 그래서 너는 2 곱한 걸 그대로 여기던지 아니면 2 곱한 거에다가 A1을 빼던지.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는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도록 쭉 점검해 보면서 갈 건데 이게 섞이면 좋습니다. 자, 1인데요. 얘는 2배를 시킨다. 근데 이게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2배를 시키고 A1을 뺀다는데 A1을 제가 P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과연 1보다 작은가?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니까 얘도 괜찮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두통이 와요. 얘가 그래 2배 4, 2배 8, 2배 16. P는 16 하나 찾았다. 근데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얘를 2배하고 P를 뺀 거 그게 P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얘를 2배하고 A1을 빼. 그러면 또 2갈래.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에서도 2개 나온 게 또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서 또 2개 나오고 여기서 또 2개 나오고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기로 했냐면 하이브리드로 갈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처음에 2라고 간 거랑 2-P로 간 거랑 둘 다 조건에 부합하니까 얘는 세이브. 근데 내가 A1을 P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잖아 지금. 자, 이거 색깔로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방향으로 갈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로 무조건 나누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쪽이 2분의 P가 되고요. 얘는 이 범위에 따라서 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얘가 또 4분의 1 P가 되죠. 자, 얘는 이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느 조건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음. 자, 그래서 A3의 범위에 따라서 그냥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정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역추적을 쓰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얘는요, 이게 2잖아요. 그쵸? 그래서 2배를 해서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2배 하고 빼기 피해도 괜찮죠. 자,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2배 해도 괜찮고 2배 하고 빼기 피해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런 류의 계산법을 좀 익숙하게 해보자. 자, 그러면 4개만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 자, 1번, 위에서부터 1, 2, 3, 4번 합시다. 그럼 곱하기 2 했을 때 4분의 1 P인데 P가 16이다. 그러면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자, 16. 오케이. 2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얘가 4야. 4를 또 2로 나눠. 2로 나눠. 괜찮네. 자, 그리고 두 번째. 2 곱하고 P 빼라고 그랬잖아. 그치? 4-P가 지금 4분의 1P야. 그러면 넘겨. 4분의 5. 5분의 4를 곱하면은 5분의 16. 자, 2보다 크거나 같죠? 2로 나눠요. 5분의 8. 5분의 2. 1보다 작으니까 A1을 더해. P 더하고 나서 2를 나눴잖아. 정확하게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네가 주어진 규칙들을 적용해 가 보면서 그 규칙을 만족시키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세 번째. 얘가 곱하기 2를 하래요. 그러면 4-2P가
4분의 1 p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넘어갔을 때 4분의 9p잖아, 그치? 그럼 9분의 4 곱하면은 p가 9분의 16이야. 근데 얘는 2보다 크지도 않아. 애초에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탈락이라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얘에다가 또 2 곱하고 p 뺄 거야. 그러면 4 빼기 3p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4분의 1p지? p가 더 늘어났지? 그러면 뭐가 더 커질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말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p값으로 인정을 할 수 있고 5분의 80인가요? 5분의 96인가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화관계식을 느낀 후 네가 역방향과 정방향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충돌하는 그 지점을 최소화해서 딱 네 가지 상황만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학년 거라 조금 맵지 않고 순한 맛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직 2학년 수준에선 사실 좀 많이 맵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좀 잘 정복해서 겨울방학 때 많이 공부를 하셔서 3월 모의고사에서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해설은 다 끝났는데 우리 칠판 지우고 나서 주관식도 볼 거 있으면은 3점짜리부터 쭉 보고 30번까지 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고 나서 봅시다. 자, 주관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은 그냥 2분의 x-2제곱으로 바꿔서 연립방정식 잘 풀어주시면 되고 23번도 2분의 L로 쓰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게 없습니다. 24번. 자, 요게 이제 3점짜리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4점짜리로 나오면은 미지수도 끼고 함수도 이제 불분명해서 조건도 어려워지고 이제 1년 뒤에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주제기는 한데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요.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다. 자, 그래서 분자에 있는 함수가 3x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할 수 있다. 자,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을 해주면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하고 시작하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0으로 갈 때는 그러면 뭔가 최저차항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fx는 앞에가 뭔진 모르겠으나 3의 x로 끝나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작, 끝.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다 반영하면 fx가 2x의 세제곱, 3x의 제곱 더하기 3x. 그러니까 2를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이제 마무리가 34로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항함수에 결정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25번은 밑이 1과 0이 아니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진수가 양수다 해서 마이너스 7부터 3 사이에 이제 숫자들 마이너스 6부터 이제 2까지 쭉 세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절대값 a가 1이랑 0 되는 거 다 빼시면 됩니다. 자, 26번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있어요. 근데 왜 양수일까 하고 봤더니 여기 시그마 안쪽에 루트 내부로 들어가 있죠, an이. 그래서 실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 주어진 식을 잘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n에다가 2를 넣어 봐야겠죠. 자, 2를 넣으면 1부터 1까지니까 루트 a의 1 빼기 루트 a의 2 이게 지금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별 소득이 없네요. A2 알아내자고 이런 게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할 건데 이게 같은 종류의 수열이다. b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따로따로 나열해 봐라. 그러면 이게 샥 나열되는 그 지점과 이게 샥 나열되는 지점이 딱 한 수 차이만큼 밀려있다. 그래서 얘가 A의 1부터 B1부터 쭉 Bn-1까지 있다고 하면 얘는 B의 N 1부터 넣으면 B의 2죠. 여기부터 Bn-1까지 있고 Bn까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빼면 가운데가 날아간다. 자, 그래서 앞에서 칸수 차이만큼 뒤에서 칸수 차이만큼 남으니까 얘는 계산 자체를 앞에서 하나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 그게 지금 얘다. 그럼 얘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n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an은 n제곱분의 1이라고 제가 양변 제곱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역수해서 1부터 10까지 씌우라는 거니까 우리 시그마에 대한 합공식 잘 알고 있죠. 385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암기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법을 우리가 텔레스코핑이라고 하는데 잘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남는지. 자, 27번도 뭐 간단하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t가 1보다 큰데요.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유리함수죠. 그리고 직선도 있어요. 얘들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하면은 A, B의 좌표가 t랑 2t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t, 2고요. 얘는 2t, 1 하고 둘 같다 해서 x에 대한 연립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자, 그럼 A, B 좌표가 정해졌는데 이쪽에 OB, OA라고 했으니까 얘들 뭐 루트 씌워서 봅시다. 자, 그러면 루트 씌우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3점짜리 문제로 바뀌었죠. 요거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못할 리 없다.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때 t 마이너스 1이 있고 제곱해서 빼면은 3t 제곱 빼기 여기 4인가요? 3이니까 3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되고 유리화의 잔재.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루트 5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이 루트 5가 남는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된다. 그럼 t-1을 지우시고 1을 넣으면 6과 2 루트 5를 역수시킨 거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곱하면은 5분의 9 이렇게 나오니까 얘에다가 지금 30을 곱해라. 자, 그러면 9, 6, 54 해가지고 다 깔끔하게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3점짜리는 너무 쉬웠고 4점짜리도 27번까지는 그닥. 자, 7번 정리하고 나서 2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얘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주셨고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k에 대한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가운데 있는 게 항의 개수만큼 나눈 7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k가 일단 미지수기는 한데 이걸로 충분히 뭔가 표현이 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sn의 식을 다루기보다는 an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ak 플러스 6을 좀 직접적으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항의 개수에다가 평균을 낼 거예요. 양 끝항. 그럼 원래는 2분의 a1 ak 플러스 4. 그러니까 밑수의 합이 k 플러스 5인 두 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얘를 알고 있죠. 그래서 ak 플러스 1과 밑수의 합이 5가 되도록 k 플러스 5가 되도록 a의 4 이렇게 써줍시다. 이게 지금 11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공차 자연수니까 느낌 왔죠? 부정방정식 풀어라? 이런 소리 같네요. 자, 그럼 얘는 7이고요. 자, 얘는 a의 k 플러스 1에서부터 몇 칸 떨어진 거야 하면 딱 k 마이너스 3칸 떨어졌죠. 그래서 7에서 k 마이너스 3칸 뒤로 갔어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를 먼저 보내서 22로 만드시고요. 결국 내가 이 조건을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4 그 다음에 14 여기 더하기로 좀 바꿀까요? 3 마이너스 k의 d 이게 지금 22다. 자, 그러면 자연수들끼리 다 연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숫자를 지정해 봅시다. 자, k는 4보다 크죠. 그래서 얘 소인수는 1, 2, 11, 22밖에 없으니까 얘가 11 또는 22밖에 안 될 거고 얘는 1, 2, 1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선 k가 7이고 넣으세요. 14 빼기 4d가 2 4d가 12 d는 3
자, 얘는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하네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나오면 그냥 답 적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K가 18 나오는데 이쪽에 넣자마자 마이너스 15D가 14 더하면 1. D가 15분의 13.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A의 K 플러스 6을 구하라고 그랬나요? 자, 얘는 AK 플러스 1로부터 5칸 뒤로 간 거죠. 그래서 22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칠판 지우고 나서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0부터 2파이 사이에서의 정역을 주셨고,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잘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써보면 sin x가 4분의 1k다. 그 다음에 sin x가 4분의 3k 빼기 4분의 1 k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k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두 상수함수를 그어서 sin x에다가 두 상수함수를 그어서 그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자, 서로 다른 해의 개수가 라고 나와 있는데 실근이라고 좀 바꿔서 아닌가? 뭐 그냥 일단 실근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일단 좀 정할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뭔가 있을 거고 그걸 지금 구해봐라 여서 뭔가 고3 9월 모의고사의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작년 수능 22번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찰하는 방법부터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너는 지금 K를 정수로 넣을 건데 여기에 4분의 1K랑 4분의 3K 빼기 4분의 1K 제곱 얘들이 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K를 무작정 양수로 할 거냐? 그럼 얘는 또 어떡하냐? 라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인드는 4분의 1K 4분의 3K 자 이거 제가 4분의 1K로 뽑아내면은 3-K 이렇게 바뀝니다. 얘들의 대소관계 언제 어떤 K 값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그려볼게요. 4분의 1K는요, 제가 넉넉 잡고 쭉 그릴 건데, 자, 어차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 sin x랑 만나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고, 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K를 정의역으로 보면은 그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도록 설정을 하자. 자, 그럼 제가 기울기가 4분의 1인 놈을 좀 그어서 해결을 해볼게요. 아니야, 여기다. 자, 그래서 4분의 1 x를 이렇게 그립시다. 자, 그럼 이쪽이 4,1 이쪽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긴 0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 마이너스 4분의 K로 뽑았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일단 이렇게 자, 그래서 0과 3을 지나도록 0, 2, 3 자, 얘네들을 지나도록 할 건데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보여요. 2로. 그래서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게끔 뭔가 이렇게 좀 그려줍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이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탁 하고 그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는 뭐 1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지나는 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또 언제 되는지를 볼 건데, 이게 대칭성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0과 3, 합이 지금 3이다. 그럼 4랑은 언제 또 합이 될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사실 관심 없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마이너스 4부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있죠. 이때는 4분의 1k라는 놈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들어와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부터 파이까지만 이렇게 볼 거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지금 이만큼이 찍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 딱 하나 나오죠. 그럼 그 위에 쭉 그으면 두 개씩이 나올 거니까 얘만 그어져? 얘만 상수함수로 그어져? 그런데 두 개씩 교점을 형성하네?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두 개씩 형성된다. 실근이. 자, 그럼 마이너스 4일 땐 몇 개였어? 한 개였어. 자, 마이너스 1일 땐 얘 두 개, 얘 하나일 거니까 세 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0일 때도 한번 보세요. 0일 때는 이쪽에 두 개가 될 거야. 그래서 4개. 그리고 0일 때 둘 다 0하고 그어지겠죠. 3개 나오네, 3개. 자, 그 다음 대소관계가 또 바뀌는 곳이 2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0과 1 사이에 두 개의 함수가 그어질 거니까 이쪽에 4개가 형성이 되겠죠. 자, 둘이 같은 거를 그릴 건데 0과 1 사이니까 이쪽은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3에서 한번 뭔가 바뀌네요. 왜냐하면 0 그으면 실근이 3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2개니까 여기는 5개나 형성이 돼요. 자, 그럼 이 사이는 뭘까? 여전히 4개겠죠. 왜? 2개.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까지 4까지 이렇게 있는데 4를 그으면 마이너스 1에 하나, 1에 하나니까 2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 1과 0 사이에 하나 해서 4개가 형성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4분의 1k와 4분의 3k 빼기 4분의 1k 제곱에 k에 대한 걸 x로 바꿔가지고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쭉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k가 언제일 때 불연속이냐, 그 불연속일 때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우극한을 곱해서 시그마 해봐라 라고까지도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문제 나오기 되게 좋죠. 수원과 수투가 합작돼 있고 수투에서 수원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극한값 뭐 이런 표현 때문에 다 사실은 수투로 둔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해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할 건데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애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에 있고요. 얘는 2였나요? 얘는 4였죠. 그래서 다 곱하면 6, 8에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9번도 이 상수함수가 대체 어떤 범위를 가질까에 관한 측면에서 2차 함수를 그리고 걔들의 정역을 설정해 감으로써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마지막 문제인 3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번이 29번보다 쉬웠던 것 같은데 둘 다 거기서 거기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원칙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두 양수 a, b가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집합 x는 a 빼고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을 건데 마이너스 a가 왜 빠져 있을까 하고 봤더니 유리함수의 점근선이었네요. 근데 이거 또는으로 좀 써주지, 이거 컴마로 왜 써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자, 그리고 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선택을 해라 라서 사실은 gx의 개형을 제가 결정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축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지 말까? 유리함수를 일단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 보자. 자, b에다가 x 플러스 a, 그리고 나머지 정리 쓰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a를 넣으세요. 그럼 얘가 항상 음수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자, a 양수니까 이쪽에 뭐 x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a 쪽에 있다 치고, 이제 b도 양수니까 뭐 b 쪽에 있다 치고, 그래프 금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에다가 gx를 보라색으로 좀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음수라서 이쪽에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는 0을 지나니까 이제 0,0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까지니까 뭐 그냥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자, 그래서 1 하고 끊어줍시다. 자, 그런데 이 gx라는 게 밑을 더 읽어보면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제가 사실 이쪽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증가하는 부분만 그려야 될까? 아니면 축이 포함되게끔, 꼭지점이 포함되게끔 그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 꼭지점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게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gx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값 씌운 거를 제가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절대값 gx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쭉 실수 t를 그어가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음수인 함수값은 없을 거고 당연히 여 밑에서는 0개의 근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닿자마자 fx의 개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hx랑 뭐 요 조건들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봤더니 요 절대값 gx랑 상수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제가 좀 바꿨는데 교점의 개수,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따라서 모양이, 그러니까 실근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가조건을 보면 조금 흥미롭습니다. 양수에 대해서는 이게 상수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 개수가 줄어들거나 제자리예요. 줄어들거나 제자리. 자, 그래서 좀 답답한데 fx를 어떻게 그려야 이 조건을 좀 만족시킬까 좀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증가만 하게끔 이렇게 좀 그려봅시다. 불연속 생기네요. 3, 3, 3. 망했어. 상수함수를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증가해. 자, 그래서 증가하는 개형은 안 됩니다. 안 돼.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좀 그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꼭지점을 포함을 할 건데 이제 안 내려가는 경우를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씌워져도 가만히. 자, 그럼 불연속점 하나, 둘, 셋인데, 자, 3, 4, 4, 4, 3, 2, 안 돼. 줄어들거나 제자리여야 되는데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3에서 망한 거야, 얘는. 그래서 탈락. 자, 그러면 접하게 해도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교점 개수는 뚫고 내려가게끔 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자, 일단 이걸 기준으로 좀 정해봐야겠죠. 자, 조금만 올려봅시다. 불연속. 그 다음 6, 6, 6, 6, 5, 4, 4, 4. 6, 5, 4니까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3, 2, 3. 아, 망했어. 지금 이 점근선에 얘가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지금 망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여기까지는 쭉 괜찮았으니까 이 꼭지점을 여기까지로 올리고 싶어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형 결정. 나는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렇게까지 올릴 거야. 그래서 이게 fx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증가하거나 제자리까지인지 볼까요? 66, 66, 666, 1, 2, 3, 4, 5, 5, 4, 4, 4, 4, 3, 3, 3, 3, 3, 3, 3, 3. 괜찮네요. 자, 그래서 계속 6543이라는 게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제가 지금은 해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복잡한 개형까지 다 커트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장에서는 사실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꺾여 올라갈 건데, 얘한테 접할지 얘한테 접할지 특수한 부분부터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요 위에 특수한 부분으로 찍었으면은 다 만족시키네? 그냥 이대로 가가 되는 거고, 저는 제일 복잡한 거 골랐더니 이제 운이 좀 좋았죠. 그래서 29번보다 되게 빨리 풀었는데 뭐 개형 추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개형을 잘 시도해보고 관찰한 다음에 그냥 그 경험을 토대로 알맞은 개형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나조건에 의해서 뭔가 상수함수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빨간 색깔 교점계수 표시하고 있었죠. 자, 그럼 이쪽에 뭔가 불연속 지점이 하나 있었고, 이쪽에 불연속 지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0개였다가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3개가 생겨요. 숫자만 좀 적읍시다. 그리고 나서 6개, 그리고 나서 5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계속 3개. 자, 그래서 이쪽에서 불연속, 이쪽에서 불연속, 이쪽에서 불연속 딱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t가 0일 때, 알파일 때, 얘는 베타일 때. 자, 근데 여기에서의 교점 개수를 지금 정해주셨는데 0일 때의 교점 개수는 3이거든요. 알파가 3이네요. 자, 그럼 3일 때의 교점 개수는 3인데요. 네? 5인데요. 이게 5네요. 베타가 6이네요. 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상수 함수라는 게 모두 다 결정이 되어버렸다. 자, 그럼 이 상수 함수를 토대로 그냥 f에 대해서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잊으시면 안 돼요. 점근선이 b였습니다. 그리고 연속이었는데 이쪽이 1,3이 됐어요. 그러면 b가 6으로 결정이 됐고 이쪽에 1,3을 넣으면은 a 플러스 1분의 b가 3이다 라는 걸 통해서 a가 1이다 알아낼 수 있네요. 아, 그래서 결국 a가 1, b가 6. 자, 근데 이거를 우리 g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f에다가 넣어야 돼요. f에 마이너스 5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근데 fx는 이 연두 색깔 함수가 뒤집히기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요,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1,3이 이렇게 있는데요. 6이라는 게 꼭지점으로 이렇게 접혀 올라왔다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6으로. 자, 그러면 여기 간격 차이가 지금 9거든요.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사실은 이쪽이 3만큼이어야겠죠. 그래서 3입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fx는 x-4의 제곱 빼기 6 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5 넣으면 81에서 6 빼니까 75인가요? 쉽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30번도 뭐 관찰하다 보면 30번 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올해는 고2 여러분 모의고사가 없겠네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11, 12, 13 아니야 1, 2, 3 딱 5개월 뒤에 여러분들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할 좀 충격요법, 원점수, 그 등급은 조금 그런데 원점수가 아마 조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수투,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거의 끝나고 기말고사 뭐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슬슬 해야겠죠. 열심히들 준비를 하시고 탄탄하게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 복습, 그리고 본인의 선택과 확통할지 미적할지 뭐 이런 것들 기하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잘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고2 여러분들은 제가 내년 3월에 다시 뵙게 될 거고, 내년부터는 좀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자,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들 지내고 3월 달에 봅시다. 안녕.